안녕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 주말부터 너무 추워졌죠? 어떻게 이렇게 20도, 30도가량 확 추워질 수가 있죠? 영하 5도,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저번 주말 너무 추우셨죠? 저도 못 모르고 저번 주 주말처럼 따뜻한 줄 알고 코트 입고 나갔다가 정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조금씩 추워지더니 토요일 저녁에 정말 너무 추웠어요. 제가 그날 독립문역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광화문, 시청, 명동 이렇게 둘러보면서 놀려고 했는데요. 그런 거 하나도 못했어요. 정말 너무 추워서 그 잠깐 밖에 서 있는데 손, 발은 물론이고 귀랑 입까지 땡땡하게 얼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제가 명동 신세계 본점 앞에 그 예쁜 장식 있잖아요. 그 건물 외관 벽에 예쁘게 LED랑 전구들로 예쁘게 크리스마스 장식해 놓은 곳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갔는데 정말 얼굴을 필 수가 없더라고요. 찬바람 때문에 막 얼굴 근육이 얼고 찡그려지고 정말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코트 입고 멋부렸다가 정말 된통당했어요. 정말 롱패딩 없이는 못 나갈 날씨가 되었다니까요. 저번 주 못지않게 이번 주도 엄청나게 혹독한 추위가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너무 걱정돼요. 집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위험해가 딱 저번 주 주말부터 이번 주에 걸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있으니까요. 그날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 경험상 조금 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내복을 입는 것도 좋은 것 같지만 양말을 발목까지 위로 올라오는 거, 긴 양말 신으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목도리 두르는 게 진짜 체감 온도가 한 4도 올라가더라고요. 목도리 해주시고 마스크, 입과 코를 막는 것만으로도 그 찬바람이 비껴가니까 마스크도 진짜 중요해요. 또 이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날에는요, 정말 그 시멘트 도로도 깡깡 얼어가지고 눈이랑 물기가 없는데도 그 언 것만으로도 미끄러지는 사고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추우셔서 손 이렇게 주머니에 많이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것보다 장갑 끼고 밖으로 걸으시는 게 안전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추운 겨울, 이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게 하나 남아있죠. 바로 이번 주 주말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너무 추워도 설레지 않나요? 저는 제 생일보다도 크리스마스가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디를 가나 반짝반짝 빛나고 춥지만 따뜻한 그런 느낌. 빨간색, 초록색, 또 전구빛으로 물든 거리. 그리고 다들 춥지만 웅크리고 있지만 뭔가 온도는 더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설레는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너무 추워서 집에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가족들과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프닝 곡에 이어서 첫 번째로 들어보실 곡은요, 굉장히 유명한 캐롤송이죠.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입니다. Santa, tell me if you're really there. Don't make me fall in love again if you won't be here next year. Santa, tell me if he really cares. 'Cause I can't give it all away if he won't be here next year. Feeling Christmas all around.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보신 캐롤송은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산타 텔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작가와 작품은요, 저번 주에 제가 권진규 조각 작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권진규 작가의 작품 얘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번 주 방송을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권진규 작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하고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권진규는요, 1922년 4월 7일부터 1973년 5월 4일까지의 짧은 생을 산 대한민국의 조각가입니다. 그는 일본 체류 시기인 1950년대의 초기 작품엔 석조가 많았고요. 1959년 귀국 후에는 주로 점토를 구운 테라코타와 삼배의 오칠을 바른 건칠로 환조 및 부조 작업을 했습니다. 또 동물, 여인 초상, 자각상, 불상 등 조각 420여 점과 우화 및 대생 550여 점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기셨죠. 권진규의 구상적 조소는요, 인간의 근원에서 출발하여 초월로 치닫는 정신적 치열함을 보여주고는 합니다. 작가 권진규의 생애에 대해서 짧게 요약하자면요, 그는 1922년 함흥에서 성공한 사업가의 차남으로 태어나 함흥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8년 4월 춘천 공립중학교에 진학하였고 1943년 3월에 졸업했습니다. 또 1943년 봄에 권진규는 친형 진원을 따라 일본 도쿄로 가서 사설미술학원에서 그림 공부를 시작했지만 곧 징용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1945년 조국이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게 되었는데 그렇게 2년여 후에 비로소 가족들과 재회하게 됐는데 누이 경숙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권진규의 성격이 그 사이 확 바뀌어서 과묵하고 침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1946년에 조선은행에 다니는 누이 영숙이 있어서 또 이화여대에 다니는 경숙과 함께 서울 성북동에 살았는데요. 마침 인근에 익회대가 세운 성북회화연구소가 있어 권진규는 그곳에서 연구원으로 들어가 익회대의 지도하에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익회대 작가에 대해서도 9월 13일 날 이야기 나눴었죠. 여기서 들으니 또 반갑네요. 익회대 작가의 밑에서 배운 작가라니 정말 신기하죠. 김창렬, 심죽자, 전뢰진 등이 그때 함께 공부한 동료들이라고 합니다. 권진규는 일본 유학을 희망하였으나 부친이 아들의 미술 공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던 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기회가 왔는데요. 조각가 윤효종이 속리산 법주사 미륵대불의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조수로서 약 6개월간 그를 도왔습니다. 속리산 법주사 대불 조성은 조각가 김복진이 시작하였으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 기간에 권진규는 김복진이 남기고 간 다수의 작품을 윤효중과 함께 충무로 수장고에서 친견하기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권진규는 향후 조각가의 길을 꿈꾸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 후 1948년 일본에서 의사가 된 형 진원이 폐결핵으로 알아 눕게 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오고 맙니다. 이에 아버지 권정주는 가서 형을 간병하라고 권진규를 일본에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간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태여서 밀항에서 들어갔습니다. 1949년 봄, 형 진원은 동생의 간병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권진규는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니면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는데요. 그는 일본에 남아 미술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1949년 9월 무사시노 미술학교 조각과에 입학해서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익회대의 소개,
또는 추천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남들보다 한참 늦은 나이 27살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기에 27살이 굉장히 늦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후 1953년 3월에 무사시노 미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1살이었습니다. 권진규는 무사시노 미술학교에서 로댕, 브루델의 맥을 이어받은 시미즈 다카시를 사사하였습니다. 1952년 37회 이과전에서 입상하였고 1953년 38회 이과전에서 특대상을 받았습니다. 출품작은 작품 백주몽, 마두 A, 마두 B, 기사로 모두 석조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무사시노 미술대학이 위치한 기치조지역 근처에는 묘석상이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권진규는 묘석상의 석공들로부터 돌을 다루는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권진규의 미술대학 시절 작품에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고요. 그 이후로도 말이 평생의 테마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그 후 1951년 권진규는 같은 학교 서양화과의 오기노 도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도모는 권진규보다 9살 연하의 짧은 머리 숙녀였다고 합니다. 권진규가 1951년에 제작한 작품 도모는 권진규의 현존하는 작품 중 최초의 것으로 권진규가 1959년 귀국하면서 도모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 후에 작품 도모는 도모가 2014년 이 세상과 작별하기까지 도모와 함께 있다가 도모가 이 세상을 뜬 뒤에 권진규의 누이 경숙이 작품 도모를 확보해서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권진규와 도모가 함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첫 작품을 주었고 그 첫 작품을 소중하게 이 세상을 뜨기 전까지 보관하다가 그 누이에게 또 전달해주고 굉장히 로맨틱하지만 이 둘은 이어지지 못해서 또 슬프기도 해요. 그래도 작품으로나마 서울시립미술관에 함께 있다고 하니까 두 분이 하늘나라에서 편한 마음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제가 작가 권진규와 도모의 얘기가 좀 슬프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미술학교 재학 시기 1949년에서 1953년에 권진규는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1950년 이후 한국전에 발발하고 나서는 본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없었고 1959년에 권진규가 홀로 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었고 내적 동기 때문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해요. 조각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지 10년이 넘지 않았는가 하면서 이제 승부를 걸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하면서 시미즈 다카시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자기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관계가 도모와 같이 귀국할 사정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진규는 도모에게 일단 나 혼자 귀국하고 자리를 잡고 양국 관계가 호전되면 도모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하고 8월 내리마구청에 혼인신고를 하고 9월 하네다에서 홀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저희 여기서 잠깐 쉬고 또 재미난 캐롤송 하나 듣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가 부른 크리스마스니까입니다. 오늘은 뭔가 좀 다른 기분 이젠 때가 된 것 같은 느낌 하늘에서 마주 눈이 내려 Now it's falling 뭔가 잘 될 것 같은 예감 하얀 거리마다 행복해 보이는 연
싶은지 우리 시작해볼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사실 그때도 조금은 기대했잖아요. 못 이기는 척만 나 그런 네가 사랑스러워. 오늘은 괜찮을까요? 내 맘이 전해질까요? 내리는 하얀 눈처럼 너에게 닿을까요? 숨겨왔던 내 맘 전부 고백할게요.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 속에 너만 내 눈에 보여. 인상 좋고 머리도 괜찮고 얼굴 상태 나쁘지 않아. 오늘만 기다렸단 말야. 눈치껏 눈도 내린단 말야. 또박또박 연습한 멘트 뚜벅뚜벅 걷는 발걸음이 벌써 네 앞에 도착했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귀요미 루돌프네. 오늘이야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만 더 용기 내게. 이 순간이 지나버리면 널 놓칠지 몰라. 진심이 더 진심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오늘 크리스마스이니까. 너와 나 영원히 크리스마스 허전한 마음에 지식 한 스푼. 그림과 책, 인문학과 인도 이야기, 그리고 마음 나누는 대화법까지 지식 한 스푼의 풍성한 주제로 오늘도 지식 충전하세요.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 박효신, 이석훈, 서인국, 빅스의 크리스마스니까입니다.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권진규가 혼자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귀국해보니 경제적 여건이 기대보다 훨씬 열악해서 도모에게 다시 돌아가기까지 정말 오래 걸리겠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가 권진규는 은사의 은사님처럼 브루델처럼 부자 조각가가 되자고 당당하게 성공해서 도모와 재회하는 권진규 자신을 꿈꿨는데요. 그런데 그게 결국 마음처럼 되지 않았고 도모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도모에게 너무 미안해서 권진규는 편지를 못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본 처가에서는 도모의 부친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1965년 4월 도모와 법적으로 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권진규는 다짐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조각가로 도모와 재회하리라. 이렇게 보면 도모에 대한 아내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고 진심이었는데
자신의 상황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고 이렇게 준비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한 번만 말했으면 도모도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남성분들이 먼저 어려움을 말하기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1965년 9월이 되었고 그때 서울신문회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열악하였던 탓이 크지만 권진규의 소조가 구상 위주여서 당시 우리나라 미술계의 큰 조류였던 추상미술에 반하였기 때문에 반응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1966년부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의 비상근 강사로 출강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모델로 테라코타 작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후 1살 차이 인척인 서양화가 권옥연의 도움으로 제2회 개인전이 일본 도쿄의 니혼바시 화랑에서 열었습니다. 이때 소식을 접한 전부인 도모가 전시회 첫날 내방하여 작품 재회가 실현되었다고 해요. 도모의 첫마디는 권상, 바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만 흘리다가 갔습니다. 도모는 재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그 두 사람은 재회하지 못했다고 해요. 니혼바시 화랑에서 열린 제2회 권진규 개인전은 일본 미술계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다고 합니다. 귀국 후 권진규는 건칠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71년 12월 명동 화랑 괴간 1주년 기념으로 제3회 권진규 초대전을 열었는데요. 이때 권진규는 테라코타 24점, 건칠 11점, 석조 3점을 출품했으나 기대를 걸었던 건칠 소조가 예술계에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작품도 거의 팔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1972년 들어 작가는 제작 의욕을 상실했다고 했는데요. 양산 통도사에서 목볼을 깎으며 마음을 추스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다고 했습니다. 1973년 1월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이규호 학예관이 고려대학교의 품위를 얻어 작품 2개를 15만 원에 구입했는데 그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1973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미술실 개막식에서 자신의 작품이 좋은 위치에 전시된 것을 보았고 그날 저녁 박해일의 휘경동 집에서 안동림, 김정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음악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 날인 5월 4일 오전 고려대학교 박물관을 재방문하여 미술실에서 자신의 작품을 다시 보았습니다. 동선동 아뜰리에로 돌아와 몇 명의 지인들에게 편지를 써 발송하였고 누이 동생 경숙 앞으로 자신의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은 작품들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유서와 30만 원을 남기고 오후 3시 그가 예술혼을 불태운 아뜰리에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힘겹게 일본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미술 작업을 이어가고 정말 돈 많이 버는 유명한 조각가가 되겠다는 활활 타오르는 의지가 있었던 권진규 작가, 왜 갑자기 생을 마감했을까요?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서였을까요? 작품이 팔리기 시작한 1973년도였는데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셨나 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아침에 권진규 작가는 비운의 천재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세대에서 운이 나쁜 것 같지만은 않았는데요. 왜냐면 운이 좋아서 전부인 도모와 연이 닿았고 운이 좋아서 착한 누이 경숙이 있었고 운이 좋아서 권진규를 어떻게든 미술계 중앙에 넣고자 했던 구천 조카 권옥연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권진규 작가의 생애와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그의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입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권진규 작가의 작품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그의 대표 작품들 위주로 준비해봤습니다. 권진규 작가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대표작인 작품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품 기사는 1953년 제38회 니카전에서 특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언뜻 보면요, 직륜명체의 돌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목처럼 말 등에 올라탄 기사의 팔과 다리, 그리고 머리가 정면에 보입니다. 그 반대편에는 말 머리로 이어지는 기사의 팔과 다리가 묘사되어 있고 앞쪽은 말 머리, 뒤쪽은 기사의 등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위에서 바라보면요, 말 머리의 정수리에서 갈기를 거쳐 기사의 머리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5면이 모두 다르게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의 특징을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고부조로 묘사한 기사의 인체와 저 부조인 말머리가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연결되어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부 묘사를 최대한 자제한 그 대신에 돌의 질감을 강조하여 원시성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인터넷에서 권진규 작가의 작품 기사를 검색하면요, 당연히 정면 사진밖에 안 나오니까 뭔가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한 면을 조각한 것 같은데 위에서도 보면 옆에서도 보면 다른 장면이 보이고 다른 느낌이 든다고 하니까 저도 꼭 제 눈으로 직접 보러 서울시립미술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작가 권진규는 일본 대학 시절에서부터 말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평생 동안 테마로 그린 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다음 작품 알아볼까요? 그 다음 작품은 작품 도모입니다. 도모는 권진규의 전 부인이죠. 1951년에 제작된 작품 도모는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난 후배 도모를 모델로 제작한 두상입니다. 후배로 만났지만 결국 부인의 연이 되었고 그 부인의 연이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요. 권진규와 도모가 함께 찍은 사진 속 얼굴을 비교해보면요. 이 작품은 비교적 도모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우 엄격한 대칭 구도로 이루어진 이 두상에는 얼굴의 정중앙의 석고뜨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쪼갠 볼을 꽂았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테라코타를 마치 브론즈처럼 채색한 점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1959년에 그가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편지를 받고 급히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작품은 오랫동안 도모가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도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재혼한 그녀의 남편인 가사의 세고가 소장하고 있던 것을 누이 권경숙이 구입해 찾아왔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권진규 작가의 생애 부분에서 잠깐 다뤘었죠. 정말 도모라는 작품을 보면요, 정말 정중앙에 뭔가 갈라진 듯해 보이는데 그게 양쪽으로 붙였던 쪼갠 볼의 흔적이라고 해요. 자신의 첫사랑이었던 아내였던 도모를 이렇게 자연스럽고 예쁘게 그렸고 그것을 아내에게 선물해줬고 그 작품을 또 아내가 간직했다는 게 정말 뜻깊고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부입니다. 1955년에 제작된 작품 나부는 권진규가 일본에서 지내던 1955년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작품 여성 입상과 보살 입상과 함께 목조로 제작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연인인 도모의 아버지로부터 공양상 제작을 의뢰받아 자신이 머무르던 곳 가까이에 있던 배나무 밭에서 구한 나무로 작품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작품 여성 입상이 주문받은 작품답게 잘 다듬어진 형태인 것과 달리 작품 나부는 아프리카 원시 조각처럼 얼굴과 머리 형태가 굉장히 투박한데요. 왼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오른쪽 다리에 무게를 두고 서 있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시선 처리 역시 엄격한 정면성을 벗어나 다리가 향하는 방향과 같은 왼쪽을 향하고 있어 동세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작품입니다. 또 나무를 새기는 과정에서 코가 떨어져 나갔지만 조각도의 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얼굴과 구불거리는 머리 모양을 격자처럼 새긴 형태에서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진지한 모습이 엿보이고는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굉장히 갈색깔이어서 뭔가 동상, 구리로 된 것 같아 보이는데 나무 작품이라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때까지 상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어 있는지 정말 신기하고 이 작품도 직접 보고 싶은 작품이에요.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남성 입상입니다. 이것은 1953년경과 사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권진규가 일본 유학 시절 브론즈로 제작한 작품을 다시 브론즈로 재제작한 것입니다. 1950년대 초 무사시노 미술학교에서 배운 조각기법과 양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요, 동작은 다소 일반적이지만 작가의 감정을 실은 거친 표면 처리에서 개성이 엿보입니다. 특히 고개를 숙이고 사색에 잠겨있는 표정과 매너리즘 회화처럼 길게 변형시킨 인체가 작가의 고독한 내면을 보여주는 듯 하는데요. 두 팔을 생략하고 머리는 아주 작고 단순하게 처리해서 수직적인 상승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비록 습작기의 작품이지만 인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점토로 막 이것저것 만들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물렁거리는 쉬운 지점토로도 인체 하나 서 있는 거, 얼굴, 손 하나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입상을 멋있게 여러 작품이나 만드신 권진규 작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성 입상 작품을 보면요, 고개를 떨어뜨린 남성의 시선이 정말 더 작품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작품 얘기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et me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캐롤송인데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어서 권진규 작가의 작품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나부입니다. 1953년에서 54년에 제작된 작품 나부는 뒤로 올린 머리를 하고 두 손을 자연스레 내려뜨려선 여성의 나상입니다. 두 발은 벌려서고 몸의 중심을 왼쪽에 주어서 인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고 왼쪽 다리가 수직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쇄골의 높이 또한 미세하게 다르고 복근과 대퇴부로 이어지는 근육이 드러나 있는데요. 이러한 자세에 의해 달라진 높이의 견갑골, 왼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표현 등이 권진규가 충실하게 인체를 묘사하는 데 전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짝다리를 짚으면 한쪽 몸만 구부정하고 한쪽 몸은 수직으로 펴져 있잖아요. 그런 인체의 중요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캐치해서 자연스럽게 서 있는 모습을 동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재료는 석고에 어두운 채색을 올려 테라코타나 금속성의 브론즈 느낌이 나지만 권진규가 흙으로 형태를 만들었을 때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은 눈, 코, 입부분이 거칠게 조각도로 표현한 듯이 자리 잡고 있고요. 표면 전체에 작은 흙 알갱이를 붙이고 이를 펴서 바른 흔적이 작가의 손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작품 전면에 나타나는 거칠면서도 표현적인 표피는 그의 작품 전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표면에 작은 흙 알갱이를 붙이고 펴발랐다는 게 정말 권진규 작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굉장히 독특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친 질감이 굉장히 특색 있게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 작품은 1960년대에 제작된 작품 자소상입니다. 이 작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큰 눈, 꽉 담은 입술 등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한 자신의 모습을 마스크로 재현한 작품이라고 해요. 일본 유학 시절부터 권진규는 자신의 얼굴을 마스크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이마가 넓고 뒷면이 뚫린 형태입니다. 양 미간을 찌푸린 표정은 작품을 제작하던 시기 겪고 있던 내적 갈등과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는 굉장히 많은 자소상을 제작한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이 자살로 마감되었듯이 자소상에는 이 작품처럼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세계로부터 소외된 자아에 대한 연민이나 자기 혐오 등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춤추는 뱃사람입니다. 1965년에 제작된 작품 춤추는 뱃사람은 권진규의 다른 부조작품 두 사람과 제작 방법이나 표현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체 표현은 지극히 단순한데 얼굴은 고대 미술의 키클라데스 인형 얼굴처럼 코만 표현되어 추상적입니다. 작품 드로잉북 3에서 7월 26일자 드로잉 좌측 하단 그림 아래에 써있는 걸 보면요. 초기 키클라데스 문화의 귀단지, 케를노스의 파편, 제일 아래 마야 문화는 고구려의 벽화와 흡사, 공통점이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는 메모가 있듯이 다음 쪽에는 채색 드로잉과 함께 여인상, 초기 키클라데스 문화,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는 에게 문명의 초기에 해당하는 키클라데스 문명의 유물인 작품 여신상 도판을 보고 따라 그린 것으로 작품 춤추는 뱃사람, 두 사람에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면으로 구성된 작품에서 몸통은 흙을 콩알처럼 작게 뭉쳐서 하나하나 붙였고요. 배는 직사각형 무늬를 흙 위에 찍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바탕은 표면을 섬세하게 긁어내는 방법으로 다양한 질감을 한 작품 안에 담았는데요. 이는 그가 따랐던 브루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조각은 구워낸 뒤에 합판 위에 석고와 접착제로 고정해서 하나의 화면으로 다음처럼 구성해냈습니다. 이 작품을 정면에서 보면요. 왜 쪼개져 있는 것처럼 나뉘어져 있지 했는데 쪼개진 게 아니라 각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이어 붙여서 저렇게 보이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권진규 작가가 단순히 조각가가 아니라 흙과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표현법, 질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했던 굉장한 조각가임의 이런 작품들에서 보여지네요. 그 다음 설명해 드릴 작품은요. 앉아있는 여성입니다. 이 작품은 한쪽 무릎을 세우고 머리 옆에 손으로 무언가를 받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자세는 그의 드로잉북에 모딜리아니가 그린 카리아티드를 모사한 드로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카리아티드는 고대 그리스 신전 건축에서 기둥으로 사용된 여성상입니다. 모딜리아니는 나상의 카리아티드 드로잉을 70여 점을 남겼는데요. 권진규의 드로잉북에는 여체의 다양한 동작과 함께 모딜리아니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 이 조각의 도상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그의 작은 인체 조각들은 신라 토우부터 서양 근대 미술까지 다양한 미술 양식의 근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권진규는 여러 가지 동세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풍부한 양감을 지닌 조각으로 제작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1972년에 제작된 흰 소입니다. 이중섭의 1953년도 작품 황소를 모본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권진규는 1972년 3월 개최됐던 이중섭의 15기 유작전을 2번 다녀왔는데 여기서 작품 황소와 흰소를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급한 대로 마침 갖고 있던 황순원 전집 제2권 내지에 이들을 드로잉해 갔다고 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책에 황소들이라는 단편 소설이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중섭과 함께 김환기, 박수근 등의 작품을 주로 칭찬했다고 합니다. 유족에 따르면 작품 흰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중섭의 소만큼 생생하고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제작한 작품이라는 점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작품을 보면요.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이렇게 생생하고 멋진 황소를 그리셨는데 이게 생애 마지막 작품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 생동감과 열정으로 조금 더 저희 곁에 오래 계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오늘 작가 권진규의 생애를 짧게 알아봤고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좀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나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에서 권진규의 영원한 집이라는 상설 전시가 전시되고 있으니까요. 권진규 작가의 작품들을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남서울미술관에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평면적인 그림이 아니라 입체적인 조각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보면 어떨지 궁금증이 생겨서 저도 이번에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에 방문해서 직접 봐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어보실 곡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I hate that I remember. I wish I could forget what you did last December. You left my heart a mess, but you blew it
could you do it, do it? Oh yeah, oh yeah.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Thought we belonged together, at least that's what you said. I should've known better. You broke my heart again. Boy, you blew it. How could you do it? Do it? Oh yeah.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ve me from tears, I'll give it to someone special. Ooh, yeah. How could you leave Christmas morning? You broke my heart with no warning. Boy, you blew it. How could you do